오늘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외향적인 성격에서 고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교 활동과 혼자 있는 것이 정반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삶이 제공하는 것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종종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줄이고 고독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때쯤이면 우리가 주변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첫째, 집에서는 식당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 더욱 편안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은 친구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정의 진정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고 불성실함이 흔해지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제고하기 시작합니다. 속담처럼 당신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집으로 방문객을 맞는 것에 흥미를 잃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덜 갖게 됩니다. 감정과 관계는 종종 어느 정도의 가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50세인 이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고독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원할 때 집에 머물고 필요할 때 운동하러 나갑니다. 친구들이 방문할 때도 보통 그의 집이 아닌 식당에서 만납니다. 한 친척이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나이가 들면서 생활 방식이 풍부한 경험과 함께 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관점은 젊은 시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혼자 낚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조용한 삶을 선호합니다. 그는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교 모임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예의의 가식보다 고독의 자유를 선호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들 자신의 일상과 선호도를 가지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집을 쉽게 방문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이 덜 편리하고 때로는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는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더 귀찮은 일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방문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문은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고유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개인이 종종 가족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예의상 또는 다른 이유로 당신을 초대하더라도 당신의 존재가 항상 진심으로 환영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당신의 방문을 불편함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 씨는 저는 꽤 느긋하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났고 그들이 둘 다 그곳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학교에서 옛 친구를 만난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창생은 마 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마 씨는 술을 즐기지만 함께 마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말에 그는 몇 가지 요리를 가져가서 친구의 집을 방문했지만 친구의 아내는 항상 그의 방문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 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방문하여 술을 즐겼습니다. 몇 번의 방문 후 친구는 마침내 당신은 매주 주말에 오고 내 아내와 아이들은 그것을 방해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그때서야 처음 초대가 진정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예의상의 제스처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방문은 많은 노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료함은 주요 관심사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으므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노인들은 종종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방문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풍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잦은 방문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모임과 대화로 부적절한 말을 할 가능성이 더 커져 잠재적인 갈등과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층에 사는 왕 씨는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 머물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호는 그러한 방문에서 비롯된 그녀의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왕 씨는 활동적이며 은퇴 후 지역 여성들과 함께 동네 광장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즐깁니다. 이 씨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 씨는 며느리의 주도성이 부족하고 외동딸이라 다소 버릇이 없다고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것이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깊은 불만과 비판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집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녀의 해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아들은 수다를 떤다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 씨는 방문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함께 춤을 추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줄인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경제적 상황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재정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경제적 격차가 큰 가족 간의 잦은 방문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족은 의도치 않게 우월감을 드러내어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조차 자신들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문은 비교와 질투심을 키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방문이나 초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서로 방문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잠을 자고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기념 행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생활이 너무 벅차고 진정한 관계가 드물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면 사교 방문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삶의 속도는 계속 빨라질 뿐이며 고독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교적 상호작용보다 고독을 선택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이 친구가 없다는 신호처럼 보였고 종종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삶이 차가워질수록 가족에 대한 애정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외부인에 대한 무관심은 용납되지만 가족에 대한 진실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소수의 친구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지만 모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부 장소를 선택하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주최하고 접대하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면서 미래의 도전을 처리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나눔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